여러분, 재개발 지역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될 이유, 이 영상에서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는요,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재개발 반드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오늘 명확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월에 거의 끝자락입니다. 벌써 1월 끝자락이네요. 1월 28일 수요일 2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2026년 서울 중심권 초기 재개발 지역 성공 투자 전략입니다. 초기 재개발 지역, 이게 핵심입니다.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요. 초기 재개발 지역을 어떻게 투자해서 들어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대1 개별 상담은 항상 진행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올해 2026년도에 가장 큰 거는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 늘리기 정책이죠. 공급 늘리기 위한 정부의 안간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이 도심에서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빈 땅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경기도권에 가면은 빈 땅이 많으니까 거기는 뭐 LH든 이런 데서 땅을 갖다 매입해서 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LH 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이 도심에, 구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해답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3번의 대책을 내놨어도 집값은 요지부동이죠. 그 가장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 겁니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결책. 근본 해결책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 공급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늘리냐에 따라서 집값이 안정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근본 해결책은 결국 공급이라는 거죠. 다들 뭐 얘기하지만. 그런데 공급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공급을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어디요?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급을 해야지, 수요가 없는 곳에다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 지금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요? 지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는 공급을 많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니까 지방도 공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해서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조금 지나다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지방 미분양은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서, 이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요, 준공이 되는데도 분양이 안 돼. 준공이 다 끝났는데도.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악성 미분양이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1월 달에 공급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요,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지 지금 현재의 어떤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의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화시켜서 시중에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좀 빠르게 돼서 공급이 돼야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대책까지 없으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간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모두 진행될까요? 자,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수백 군데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백 군데 지정된 데들이 과연 다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이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진행이 될 겁니다. 필요한 것들. 자, 시장
6.3 지방선거 있죠. 6.3 지방선거에 시장이 누가 기존 시장이 되든 아니면 다른 시장이 되든 시장에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지금 수백 군데 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더더구나 시장이 바뀌면 더더구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곳들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모두 지정이 됐다.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놨다고 해서 다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재개발이 재건축이 진행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 이 정부 기관이죠. 정부 기관, 서울시와 구청,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진행을 독려하는 곳, 진행 예정인 곳, 이런 곳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지정되었다고 해서 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재개발이 지금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재개발 투자하면 이게 과연 언제 준공이 될까? 나중에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까? 이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재개발 투자는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 절대 아니다. 물론 끝까지 가져가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준공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면은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가치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거 맞죠?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해요. 현재 서울시 재개발 여러 가지 종류의 재개발들 지정된 것들 언제 준공될까요? 지금 용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정되어 있고요. 모든 지역들이 지금 개발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준공이 될까요?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언제 준공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해요?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진행이 단계가 있으니까 이 단계마다 항상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 초기 단계,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뭔가 동의서를 걷고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면 가격이 뛸 거고요. 그리고 또 조합 설립되면 뛸 거고. 이런 단계마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처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쌈짓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는 투자이익을 얼마나 빠르게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집이 10억이 올랐어. 아, 기분 좋아.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재테크라는 거는요, 10억이 올라든 오르지 않고 3억이 올랐더라도 그거를 매도를 해서 내 손에 현금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 투자가 쌈짓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 우리가 쌈짓돈 목돈으로 만들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가만히 올라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가 내 손에 쥐느냐, 움켜쥐느냐, 이게 가장 빠르게 움켜쥐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투자 사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2010년 12월 13일 날 매매가 한남 뉴타운 3구역이죠. 지금 다 이주하고 철거 들어가고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 매매가 5억 2천입니다. 이거는 원빌라입니다. 원빌라.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빌라하고 그리고 구분 다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빌라는 본래부터 태생의 빌라인 거고요. 원빌라고요. 그게 원빌라고요. 구분 다세대라는 거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 쪼개놓은 거는 몇 평 간다? 25평밖에 못 갑니다. 쪼개놓은 거는. 25평. 원빌라. 처음부터 빌라로 지은 거. 이 원빌라는 30평대를 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원빌라를 투자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5억 2천만 원. 금액 5억 2천만 원입니다. 5억 2천.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2010년도 12월 달이네요. 12월 달. 자, 이거를
투자했는데요. 12월 13일 날 투자했네요. 12월 13일 날 투자했는데 매매가 5억 2천, 실투자금 4억 4천 들어갔습니다. 4억 4천. 왜냐면 전세가 여기는 새 빌라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싸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25평, 제가 구분 다세대, 분리 다세대라고 하는 본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변경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했던 이 구분 다세대 25평 가는 거는요. 프리미엄이 지금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 빌라, 원 다세대 34평 프리미엄 27억입니다. 이게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아니고요. 여기에다 내가 25평짜리를 샀는데 대지 지분이 5평이다. 5평이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나왔거든요. 그럼 5평이면 5억이죠. 그럼 23억 플러스 5억을 더해야 돼요. 5억. 그러면 28억이 되는 거죠. 25평이 28억. 자, 34평은 프리미엄이 27억인데요. 만약에 34평 원빌라가 대지 지분이 8평이다. 8평. 그러면은 8평이면 평당 1,000만 원이니까 8억이죠. 평당 1억이니까 8억이죠. 27억에다 8억을 더하면은 35억이죠. 네, 35억이라는 거 34평. 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요. 어떻게 해요? 5억 2천짜리가 지금 38억이 된 거죠. 초기 단계에 우리가 일찌감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면요. 여기 이제 한남동에 있는 한성 아파트인데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재건축인데요. 이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죠. 재건축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옆에 한남 더힐이 있죠. 더힐,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한남 더힐. 154가구밖에 안 됩니다. 지상 12층으로 짓는데요. 바로 더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2011년 12월 30일 날 투자를 했는데 매매가 2억 9천에 실투자금이 1억 3천 들어갔습니다. 현재 매매가 7억대, 완공되면 주변의 시세를 보면 25억 이상 갑니다. 이런 게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1억 3천 투자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건 원효로 일가요. 지금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하죠. 역세권 시프트 진행하는데, 자, 정비구역 지정 진행 중이고요. 총 3,316세, 16세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투자일이 2020년 5월 21일 날 저희가 투자를 시켰습니다. 제가 매매가 4억이었고요. 이때도 신축 빌라. 제가 지금 투자시킨 건 한남 뉴타운만 빼고 다 빌라는 신축 빌라입니다. 매매가 4억이었고요. 실투자금이 1억 9천 들어갔습니다. 2억도 안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이때는 원효로 일가는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던 시기입니다. 없던 시기. 지금 현재 매매가 11억에서 14억 정도 되죠. 거의 10배 올랐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초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기 단계 아니고 지금 투자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왜 투자합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투자시켰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초기 단계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아도 되잖아요. 매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기에 여기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양사동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빌라, 방 2개짜리 빌라를 투자시켰던 사례입니다. 방 2개짜리 빌라. 2021년도 8월 9일 날 투자를 했고요. 21년도 8월 9일 날 계약서에 나와 있죠. 8월 9일 날 투자를 했고요. 잔금은 2021년 12월 3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5억 6,500에 했고요. 매매가는 실투자금이 2억 3천 들어갔습니다. 전세 끼고 투자했어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던 그런 신축 빌라였는데요. 지금은 매매가 최소 작은 게 12억에서 18억. 매물은 없습니다. 준공되면은 한 30억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돼도. 근데요, 중요한 거는 준공이 언제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요때 투자해서 8월 9일 날 투자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 4월 달에 제가 투자시켰던 분이 그 매물을 빌라를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에 했냐면 14억에 매도를 했다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14억. 투자금은 5억, 이거는 5억 6,500이 들었지만 그분은 한 5억 3천 정도 투자했거든요. 매매가 5억 3천, 좀 싼 빌라, 조금 작은 싼 사이즈의 빌라를 투자했는데 그게 14억에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물어보니까 그때 16억, 17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던 신속통합계획이고 뭐가 없던 지역이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이렇게 지금 초기 단계죠.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이익을 낸 거예요. 14억에 5억 초반에 사서 14억에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요 상당히 이익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언제 준공이 될지 이런 거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재개발.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곳, 빠르게 갈 곳, 그게 나중에 언제 준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돼. 빠르게 진행될 곳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건 어디서 얘기해 준다? 서울시나 구청에서 찍어주는 곳들이 있다. 그런 곳들을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 자, 오늘 제가 투자를 시켰던 계약서 몇 개, 이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1월 28일 날 세미나 공지합니다. 26년 서울 중심권 초기 재개발 성공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은 결국은요, 입지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은 따라온다. 우리는 항상 입지 가치 그리고 사업성을 보고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어디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곳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